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같이 꼭 고민하시는 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인데요. 채무자분들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너무 높거나 도박, 주식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켜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원금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으로 가도 100%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런데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생활이 버거운데 이런 경우 빚을 좀 더 나눠서 길게 갚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워크아웃입니다. 어차피 100% 변제할 거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 거죠. 빚을 전부 다 변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월급은 많이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높고 결혼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한 기업에서 30년 이상 장기 구속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자녀들이 이미 모두 다 성인이어서 부양가족 공제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월급 실수령 금액이 643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2025년 1인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빼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6천만 원을 변제하고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 채무가 1억 8천만 원이거나 1억 8천만 원이 안 될 경우, 그 이하인 경우, 그러면 개인회생에서 3년 만에 빚을 100% 다 변제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실제로 143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람에 따라서는 빨리 변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짧고 굵게 빨리 변제하고 이 빚에서 탈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한 달에 143만 원으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내는 월 변제금을 적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경우, 변제 기간을 좀 늘려서 오랫동안 빚을 갚아도 되니까 가지고 길게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8년 변제 계획안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미 성년이어서 26, 27인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아직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 자녀의 공부 뒷바라지를 좀 더 해줘야 할 경우, 앞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또 도와주고 싶은 경우, 한 달에 143만 원 생활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 부모님이 좀 더 지원해 줘야 됐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가서 8년간 나눠내게 되면 앞에 사례에서처럼 빚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 8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월 약 180만 원의 변제금으로 내게 되면 한 달 생활비를 약 46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빚을 나눠서 갚으면서 오랫동안 변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8년으로 길게 가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워크아웃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업계 분위기를 보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같이 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빚을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거쳐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워크아웃은 탕감받기 위해서 빚이 3개월 연체가 되어야 되는데 3개월 연체 기간 동안 독촉을 버티는 것이 사실 멘탈이 강한 분들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아서 독촉을 받고 또 개인회생 기간 자체도 연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연체에 대한 걱정 없이 워크아웃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을 가는 경우가 덜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을 갈 때는 이런 분들을 노리는 일부 불법 사무장들이 있는데요. 일부 불법 사무장들이 개인회생 갔다가 워크아웃 가게 해줄 테니까 개인회생으로 1개월 연장시켜서 연체를 막아줄 때마다 매달 100만 원의 성공보서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까지 가게 해주면 상각채권을 만들어주고 비탄감을 얼마 이상 시켜줄 테니
착수금을 3배 이상으로 달라.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는 일부 불법 사무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차피 금융기관들이 독촉 추심을 멈추는데 굳이 매월 100만 원씩 되는 비용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해 주는 것이고 변호사나 사무장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하다가 시간을 좀 끌어서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착수금을 3배를 낸다거나 매월 100만 원씩을 추가로 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빚이 많아서 나눠 갖고 싶은 경우 워크아웃으로 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